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의 생명을 갉아먹던 악마 같은 인간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누구냐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소박하고 조용한 농가였습니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남편은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는 그런 생활이었죠. 우리 아들 준호는 그런 집에서 자라나 남에게 패 끼치는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붙었을 때는 온 동네가 다 축하해 줄 만큼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어느 봄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본 며느리는 참 곱고 단정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늘 먼저 나서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며 움직였고요.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맡아 키우는 사람이니 믿음이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복덩이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 옆에서 환하게 웃던 며느리를 보며 우리 아들도 이제야 행복해지는구나 싶어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결혼 후 며느리는 명절이면 먼저 내려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김장철이면 새참도 챙겨오고 저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던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 터졌네. 저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둘 사이에 손주도 생기며 우리 집은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밝던 날들이 얼마나 금방 무너질지.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야위어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뜨고 눈 밑은 홀쭉해졌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걱정돼 물었지만 아들은 괜찮다, 별거 아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참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니 본인은 너무 힘들다는 말만 합니다. 애도 챙기고 일도 하느라 지쳤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아들은 더 쇠약해졌습니다. 숨이 차 보이고 걸음이 비틀거렸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이 심하게 손상됐고 이미 위험한 단계라고요.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런 병을 갖게 됐나. 그런데 며느리는 울기는커녕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돈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 모두 보내줬습니다. 이걸로 약도 사고 몸에 좋은 것 좀 해먹여라. 그랬는데 그 뒤로도 매달 돈을 요구했습니다. 병원비, 검사비, 영양제, 돌봄비 끝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어느 주말 몰래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썩은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싱크대엔 며칠치인지 모를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솥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주는 라면 국물 흘린 것도 그대로 놔둔 채였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하자.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음 한쪽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이 눈이 충혈돼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는 엄마가 밤마다 어떤 남자와 전화하며 웃고 떠드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과 상의했습니다. 이건 며느리를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요.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고
문자 캡처, 통장 내역, 카드 기록을 모아갔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에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싫어. 그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남자. 며느리가 일하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믿음을 줘야 할 사람이 아이 엄마와 그런 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원장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없어져야 우리가 편해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 영상과 녹음을 틀었습니다. 큰딸은 오열했고 손주는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그러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바로 잡을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픈 남편 방치하고 원장이랑 불륜한 교사. 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장을 불러내라며 난리가 났고 어린이집은 하루 만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증거 영상과 함께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원장은 둘 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원장은 아내에게 들켜 바로 이혼당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도 밟았습니다. 상간남 소송, 위자료, 이혼, 친권 문제까지. 재판부는 증거를 보고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친권도 빼앗겼고 위자료도 제대로 물었습니다. 얼마 뒤 들은 말로는 며느리는 지금 어디 가서도 얼굴 들지 못한다더군요. 원장이랑도 금방 파탄나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손주가 이식 조건이 맞아 둘이 함께 몇 달을 버텼습니다. 손주는 아빠 살리겠다고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다시 색이 돌고 천천히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다시 평온합니다. 손주는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아들은 회복해 출근도 합니다. 가족은 진짜 힘든 순간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